자, 이제 3부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앞에 이제 저하고 앞서서 계속 이제 MB의 자리가 어떤 건지, 마음 챙김이 어떤 건지 같이 체험도 해 보시고, 또 어떤 강연도 듣고 하셨는데, 오늘 이제 3부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귀한 분 세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여기 모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하고 많은 깊은 인연을 쌓은 분들이고 제가 또 존경하는 분들이라서 한번 언제 명상의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이런 서로 다른 입장에서 깊은 교육을 하고 계시는 세 분을 모시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이번에 기회가 돼서 세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좀 짧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MBSR이고 MBSR 데이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앞에서 한 거하고 맥락을 좀 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 한 2, 3분 정도 틀어드리고 또 새로 손님들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번 뭔가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떤 연결하는 어떤 측면에서도 자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렇게 잠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주제가 되는 마음 챙김에 대해서 아무래도 만드신 분의 얘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구심점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일부 카바진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 부분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bjects of attention that we focus on in meditation practice are never primary. What's primary is the attending itself, the awareness itself. And you already have that. So what we're actually cultivating in MBSR is the capacity to access this world of awareness that's already part of us, that's already built into us. 지금 앞에 계신 그 세 분은 이 명상 자체를 굉장히 다양한 문맥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이 MBSR을 하시는 건 아니고 제가 세 분을 모시게 된 의도는 우리가 아까 MBSR이라는 것이 마음 챙김, 다르마 진리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MBSR만 길이 아니고 이미 전통적으로 하시는 어떤 좋은 길이 이미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길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길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제 마음에서 이제 세 분을 초대를 한 거거든요. 자, 세 분한테 이제 하나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전통적인 맥락에서 불교라는 어떤 위파사나 또 그런 체험들을 하시고 또 다양한 또 서양의 어떤 명상적인 체험 각자 다른 체험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까지 스스로 수행을 하시고 또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명상을 지도하고 계시는데 자, 마음 챙김이라는 게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유용성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마음 챙김을 공부해야 또 유익하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잘 가실 수 있는지 그런 커다란 질문을 이제 세 분한테 드리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수행 대상에 향하는 것, 이것은 정진력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그 대상에 밀착하는 것이 마음챙김이고요. 수행 대상이 수행하는 마음이 수행 대상에 가라앉는 것, 이것이 집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언제든지 필요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마음챙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른 마음챙김이 있고 그릇된 마음챙김이 있습니다. 마음챙김 같은 경우는 제 개인 경험을 가서 돌이켜보면 주의가 전 살면서 이걸 알기 전에 주의가 언제나 밖으로 가 있었어요. 상황, 사람,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밉보이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근데 마음챙김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연습이 된 것은 이렇게 계속 밖으로 나가 있었던 주의,
어떻게 보여질까 걱정하는 그 주의가 안으로 들어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경험되고 내 안에서 실제로 느껴지고 주의가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로 돌아오다 보니까 집을 찾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집을 찾은 것 같다 보니까 내가 릴렉스 되는 거예요. 내가 릴렉스 되고 내가 차분해지니까 삶을 향하는 어떤 관점이나 아니면 태도나 아니면 거기에서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위의 어떤 화살표처럼 이렇게 갔던 게 일로 돌아오는 거, 그것도 마음챙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마음챙김 이 자체가 현재에 집중하는 건데, 이건 뭐 조금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이 불교의 아비담마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이건 또 수행을 해서도 경험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데다가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그 어떤 정신인식이 시작되게 되면 정신인식 과정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 어제 있었던 일을 기분 나쁜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전문용어로는 이제 의문전향이라는 어떤 정신인식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속행이라는 게 또 7번 일어납니다. 그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현재 집중을 하는 요 마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인데, 현재 집중하는 이 마음은 탐진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중하면서 오로지 일어나는 것을 정확히 보려고 하는 마음은 유익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의문전향이라고 속행이라는데, 그때 그 어떤 마음의 어떤 구성 요소가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있게 되면은 우리 정신에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 챙김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또 경험들을 잠깐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그 마음 챙김이 그 뭐 효과, 유용성, 뭐 필요성, 뭐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마음 챙김을 어떻게 배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잘 배우는 길인가? 그 방법론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경험에 비춰봐서 이 세 분들이 각자 경험에 비춰봐서 어떻게 마음을 챙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길인지. 사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깨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깨어 있지 못하는가? 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의 방법이 MBSR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떻죠? 어렵다 그럽니다. 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여기 있지 않거든요. 또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건포도 명상이든지 바디 스캔하는 것은 어떤가? 멀리 가 있는 마음을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세 분을 모시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전통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하고 싶은 교육이나 나눔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명상을 가르치는 분들이 또 명상을 깊이 체험한 분들이 이제는 하나의 담론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내 프로그램, 내 전통이 중요하다. 각자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상당히 이제 많은 어떤 경험과 좋은 내용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 어떤 그런 전통이나 어떤 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합의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향해야 될 어떤 점. 그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어떤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내 것만 중요하고 이게 내 프로그램이 당신 것보다 좋다든지 내 전통이 그거는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지만 그럼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프로그램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서로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틀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우리 인간적인 차이점들을 어떻게 잘 넘어서서 명상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정말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친절할 수 있고
좋은 세계로 어떻게 갈 것인가. 2005년인가 그때 책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학지사에서 나온 명상과 자기 치유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게 이제 존 카바진의 풀 카타스트로피라는 책을 번역했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배워야 되겠다 보니까 그때 한국에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고 미국에서 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뭐 등록하기도 어렵고 돈도 굉장히 비싸고. 근데 저 읽어보니까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요소에 심리학이 들어있죠, 명상이 들어있죠, 체면적인 요소가 들어있으니까 이거 그럼 내가 좀 이걸 해서 프로그램을 좀 돌려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문가 집단을 제가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8주를 이제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막 연구하면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 혼자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토탈 한 1년 6개월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1년 6개월쯤 했을 때 안희영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둘 때다. 저도 이렇게 쭉 세 분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또 제 마음속에서는 경청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참 인연이 참 묘하구나. 여기 와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게 오늘 MBSR 데이를 이루게 되는 그 고귀한 인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전현수 원장님이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디 학회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2005년이었나 그때 이제 제가 귀국을 해서 그랬더니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동안 MBSR 그런 걸 했었는데 안희영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정말로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도 이렇게 끈끈한 인연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도 아마 전현수 원장님이 가지신 어떤 솔직함,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마음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좋은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셔도 본인께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을 아는 게 아니고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셔야 돼요. 주의를 안으로 돌려서 내가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까 마음 챙김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스스로 1인칭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자기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명상은 체험을 해야 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